강의 들어가겠습니다. 23강 3번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봅시다. The drive toward equilibrium. 이게 평형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균형을 이루는 거 있잖아요. 평형. 이거 영화도 있는데, equilibrium이라는 액션, 공상과학 영화예요. 어쨌든, 나중에 얘기합시다. 평형을 향한 어떤 원동력입니다. 드라이브 하면요. 그죠? 여기는 뭐라고 써요? 추진력이라고 말을 썼네요. 그쪽으로 몰고 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평형을 향한 추진력, 원동력은 이 평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엄이 어떤 상태니? 하고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입니다. 최소한이죠. 미니멈이. 어떤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냐면 there is no, 그죠? 어떤 더 이상의 경향도, 변화하려는 경향도 없는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떤 더 이상의 변화하려는, 그죠? 그런 경향이 없는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 변화하려는, 더욱 더한, 더 이상의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 경향이 없는 거야. 변화하려는. 딱 균형을 맞은 상태지. 그런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라는, 에너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균형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변화도 안 할 거니까. 이런 평형에 향한 움직임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화학과 물리학입니다. 화학과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화학과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 중에 하나가 이런 평형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 계속 한번 가봅시다. 화학과 물리학,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 오케이. 자, falling object. 어떤 물건을, 떨어지는 물건이야. 떨어지는 물건은 come to 도달하게 됩니다. 떨어지는 물건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rest. 어떤 상태에 있다죠. rest 하면요. 그죠? 어떤 상태에 있다. 그죠? rest는 휴식하다인데 뭐뭐한 상태에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lowest energy state.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됐죠? 떨어지는 에너지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즉, chemical reaction, 어떤 거? 화학 반응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냐면 화학 반응, 즉 이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화학 반응이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완결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완성. 화학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완성을 향해서 나가냐면 더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완성, 완료된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물리학.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물리학이야. 떨어지는 물체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물리학. 표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물리학이라고 그랬잖아. 요거는 물리학.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화학. 알겠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프로시드는 나아가다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해됐죠? 화학에서 평형 상태를 찾아가는 거 하나의 원리, 이유를 하나씩 얘기했습니다. 원리를. 자, 이러한 원동력은 어떻게 명백하고 어디에서나 명백하고 분명한 반면에 이러한 원동력, 드라이빙 포스는 어디에서나 분명한 반면에 내추럴 시스템, 이 자연계의 시스템은요. 설사 뭐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들이 안정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원동력은 어디에서나 명백한 반면에 글로 가려는 거. 그런데 그것들이 안정되니 스테이블의 뜻이에요. 안정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자연의 시스템은 어떻다? 일반적으로 파프람은 뭐뭐하는 결코 뭐뭇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네버의 뜻인 경우도 있고요. 결코 뭐뭇이 아닌 또는 뭐뭐 이기는커녕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결코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동력은 볼 수 있어. 어디에서나 이 매니페스트한 명백하냐, 에비던트의 뜻이야. 아주 명백하게 있는데 화학과 물리학 기본 원리니까 평형을 찾아가려는 거. 자연계는 그럼 실제로 평형 상태냐? 그렇진 않다는 거야.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야.
자, 평형 상태에서 속성입니다. property는 속성, 물론 어떤 재산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속성의 개념이죠. 그죠? 어떤 속성? 온도와 그 다음에 pressure, 압력과 같은 이런 속성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property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are constant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일관됩니다. 이런 속성은요 일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변하죠. 시스템 내내 온도와 압력 같은 속성은 일관되는데 자연계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관된 상태가 있는 거 봤어요? 없죠. 우리 주변만 해도 계속 변하잖아. 온도가 하루에. 그죠?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평형 상태에서는 또한 그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 동떨어져 있다는 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지 separated의 개념이야. independent의 개념이야. 그죠? 얘네들은 separated ed를 써도 되고 형사 써도 되고 독립되어 있다는 거야. independent. 알겠죠? 뭐와 독립되어 있냐면 외부적인 영향력과 단절되어 있는 거죠. 이게 평형 상태입니다. 자연은 그렇지 않잖아.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자연에서의 평형 상태는 드물다는 거죠.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자연의 세계는 아닙니다. 평형 상태는 없다는 거야. 실험실에서의 경험이죠. 뭔가 실험하는 경험에서의 이점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험실 경험에서의 이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뭐 하려고 할 때 평형에서의 어떤 속성,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속성,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측정하다라고 하죠. 측정하려고 할 때 자연계선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실험실 경험, 실험실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실험실 경험이란 건 실험실 환경. 알겠죠? 실험실 환경에서의 상황,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여기서는. 실험실 조건, 실험실 환경. 이해되겠죠? 이런 뉘앙스죠. 이것의 이점, 일부러 우리가 인위적으로 평형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평형 상태의 속성을 측정하려고 할 때 이것이 명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가 명백하게 되냐면 이건 가짜 주어, 이건 진짜 주어. 뭐가 그러한 그죠? 완벽하게 보이는 그죠? 그러한 완벽함이 드러나는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다시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의미상의 주어죠. 뭐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완벽함이 이건 드러나다 되겠죠. 드러나다 등장하다 출현하다. 그러한 완벽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 자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험실 환경에 통제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실 경험에서 실험실 조건에 대한 이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평형에 대한 속성을 측정하려고 할 때 평형 상태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게 확 드러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연계는 are not inseparable. 낫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낫이 없으면 자연계는 분리 불가능한 거잖아. 분리 가능하지 않다는데 자연계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분리 가능하지 않다. 분리 가능합니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연계는 어때요? 자연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 이건 분리될 수 없느냐?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자연계는 그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말이 어려워. 인이 붙어서. 자연계는 그냥 분리되어 있다죠. 그죠?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맞지 않나? 그죠? 자연계는 분리될 수 너무 헷갈려. 자연계는 분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자연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자연계는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냥 separable이 들어가든지 그죠? isolated 같은 게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연계는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말이 너무 어려워 이거. 이렇게 하면 국어 문제 같아. 자연계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separate.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겠죠? 다른 서로 이런 겁니다. each other 같은 게 뒤에 있겠네요. from each other. 그죠?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물질은 흐르고 나갑니다. 분리되지 않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온도와 압력과 같은 속성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이죠. 자연의 현상은 어떻게 do not exist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평형 상태 속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게 안정된 static 알겠죠? stable 요 단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안정된이 또 다른 단어도 있었죠. steady 다 같은 단어입니다. 비슷하네요. 그죠? static, stable, stay 안정된 평형 상태의 자연의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임 속에, 변화 속에, 움직임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끊임없는 변화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어디에? 모든 규모로 작든 미시적이든 마이크로든 매크로든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온갖 자연의 현상에서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움직임 속에, 이동 속에, 변화 속에 있다는 거죠. 안정된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어렵습니다. 자, 평형 상태가 어려운 자연계.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고 인이 붙어가지고 괜히 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끝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